자, 문제 3번은 환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긴 동네가 있는데 땅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누구는 맹지, 뭐 누구는 세장형, 누구는 뭐 이상한 토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가운데 길 하나 내주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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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가치가 상승됐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가치가 상승돼서 뭐 이 도로를 제외하고라도 이 전체 기존의 여기보다 이쪽의 가치가 상승됐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얘는 이 땅을 가졌을 때 뭐 얼만큼 또 이제 가져가고 더 좋은 토지를 가져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렵다. 뭐가 제가 어렵다고 하냐면은 이 문제가 도대체 문제를 까는 거는 되게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문제를 주지 않는 이런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청산금이 정산됐다. 그러면은 기호 1, 2의 토지의 과도 부족 면적을 판정하여 사적 면적을 확정하고 그 현재의 가격을 추정하여 면적의 차이를 분석하라. 이게 2번도 일단 읽고 미정산됐다면 똑같죠. 과도 부족 면적을 판정하여 사적 면적을 확정하고 그 현재 가격을 추정하여 면적의 차이를 분석하라. 면적의 차이를 어떻게 뭐랑 분석하라는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논리는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600제곱미터, 1200제곱미터 있는 사람들이 쭉쭉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도로 부분이 빠지고 자시고 하면은 이렇게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가 커요. 권리 면적은. 그랬을 때 근데 이제 뭐 이 사람이 420제곱미터의 권리가 있지만 땅을 쪼개고 나면은 420제곱미터짜리 땅이 딱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유사한 땅을 주고 840m도 유사한 땅을 줬을 때 덜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더 받은 사람은 내 권리보다 더 받았으니까는 네가 돈을 좀 더 내야 되는 것이고 덜 받았으면은 넌 덜 받았으니까 우리가 돈을 좀 더 줄게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람은 이 땅을 갖게 되느냐? 현재는 뭐 사업 중에는 이 사람은 권리가 있으니까 이 땅은 항상 당연히 갖고 있는 거고 청산금이 정산되는 순간 청산하는 순간 이 사람 환지 면적만큼 이제 내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르미를 보자면 청산된 상태면은 이 사람은 이 땅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청산 상태면은 이 땅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상태다. 일단 그런 상태다라는 걸 보면은 일단 이거는 종전이라고 표현할게요. 종전이면은 10만원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환치된 토지는 20만원 수준으로 오르고 그거는 또 이제 인근의 유사한 가격에 합당하니까 이것도 뭐 특별할 거 없는 거고. 자, 여기까지 보면은 앞에 걸 한번 볼게요. 이거는 1800제곱미터였죠. 처음에. 그 다음에 얘는 1260제곱미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1800제곱미터 땅이 10만원짜리였는데 얘를 우리가 1260제곱미터에 20만원짜리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뭐 사업비가 들었을 수도 있지만
뭐 여기는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까 얘는 이만큼의 권리가 이만큼의 권리로 변경된 거잖아요. 그거는 뭐 모든 사람이 다 비례해서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100원 갖고 있던 애는 140원이 된 것이고 200원 갖고 있던 애는 280원이 된 것이고 이런 식일 거란 말이죠. 제가 이렇게 드는 이유가 이게 계산해 보면 1.4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례율로 이렇게 갖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권리가액인 건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많이 높게 받거나 만약에 얘는 200원어치 받았다면은 60원을 내야 될 것이고 100원어치밖에 못 받았다면 얘는 40원을 따로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다는 거죠. 그거를 알고 한번 답안을 볼게요. 처음에 청산금이 정산됐다면은 이 사적 면적은 다 환지가 완료된 그 면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환지가 완료됐기 때문에 과부족이 없는 토지고 환지 면적대로 460제곱미터, 800제곱미터로 그렇게 그 사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각각 2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9,200만 원, 1억 6천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비례율은 아까 했던 이 1260에 20만 원, 1800에 10만 원 하면 1.4가 나와. 그러면은 얘는 그 처음에 갖고 있던 게 10만 원짜리 땅 600제곱미터였잖아요. 기호 1은. 그게 1.4 하면은 뭐 얼마인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제 20제곱미터짜리 땅으로 받으니까 얘는 420제곱미터가 원래 나오는 거죠. 권리면적으로. 그래서 권리면적이 420제곱미터인 거죠. 그랬을 때 뭐 B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E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840제곱미터가 산정되는데 얘는 그거에 해당하는 400 제가 이거 잘못 썼어요. 800이에요, 800. 왜냐면은 20만 원씩이어야 되니까. 얘도 이제 800제곱미터를 납부하여 460제곱미터, 800제곱미터의 토지가 되었다. 얘는 받았고, 얘는 납부했고. 뭐 이렇게 저는 풀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물음 2가 너무 쓸 게 없어. 똑같아. 이게 원래 즉 미정산 됐으니까 권리 면적대로 이렇게 사정을 하고 460, 800제곱미터 현재 가격은 아직 그 다 안 생겼으니까 이게 460이 안 됐으니까 8,400, 1억 6,800. 그래서 뭐 비례율은 똑같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다른 강사님들은 어떻게 썼는지 보긴 봤는데 서로 다 달라. 서로 다 다를 때는 뭐 문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뜻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비례율을 설정하는 방법. 이게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비례율은 또 잘 나오는 개념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종후가 있고 종전이 있는데 종전 대비 종후가 몇 배가 올랐느냐 내 재산의 가치가 근데 이걸 단순히 계산하면 안 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죠. 요거까지 해서 이렇게 이게 비례율이 된다는 거 요걸 알고 있는 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환지 같은 경우는 이 청산금을 정산하는 순간 이때는 이제 환지 면적이 가는 거고 이때는 권리 면적이 간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저의 깜냥은 여기까지. 자, 이제 바로 문제 4번으로 가볼게요. 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36회 때 4번도 참 할 말 없게 만들었는데 35회 때 4번도 마찬가지다. 영어권이 나왔는데 36회 때는 아예 문제로 나왔죠. 2번이었나? 계산 문제. 근데 여긴 이제 이론 문제가 나왔네.
같은 업종,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초과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중에 이 초과 수익에 관한 물음에 답하여라. 초과 수익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나열하시오. 제가 이거 쓰려고 책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뭐 이론서는 물론이고 그 영업권 평가에 관련 아예 두꺼운 그 책을 봤는데도 마땅히 쓸 말이 없어. 그 다음에 초과 수익을 현재 수익에서 정상 수익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할 때, 그러니까 보통 이만큼씩 내는데 얘는 이만큼 내더라. 그럼 요걸 차감하면 여기가 이제 초과 수익이지 않겠냐, 이 얘기인 건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하는 방법을 기술하시오. 이것도 너무 간단히 해가지고 한번 바로 다 볼게요. 자, 그 답안에 쓸 게 없을 때는 뭐라도 써야 된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저는 뭘 없었느냐? 영어권의 의 이런 거라도 써야 된다. 그럼 만약에 이거밖에 못 썼다, 빵점 줄까? 성의를 생각해서 1점 주지 않을까? 모르겠으면 뭐 1점이라도 받아야지. 1점 때문에 합격하고 못 합격하고 갈라지는데, 제가 한번 총점 1점 때문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자, 초과 수익이 갖추어야 할 요건, 쭉 찾다 보니까 IVS 국제 감정평가 기준이라는 걸 이제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쯤에 협회에서 번역해서 내놨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영어권의 구성 요소로는 그 계속 기업 가치를 이야기한대요. 그렇겠지. 뭐 청산 기업이 영어권이 있다고 보진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 초과 수익도 지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요거 하나를 썼고, 그 다음에 종속성이라는 건데, 영어권은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 종속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당 기업의 그 해당 영업에 종속된 초과 수익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이 좀 웃긴데, 예를 들면은 내가 공장을 해요. 근데 공장을 하는데 수익이 딴 애들은 요만큼인데 나는 이만큼 난단 말이야. 그럼 요만큼이 이제 초과 수익이잖아요. 근데 이 수익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 공장이 아니라 공장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원룸에서 월세더라. 이거 초과 수익으로 볼 수 있나요? 이거는 영업과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업과 관련된 주된 영업에 종속된 초과 수익이어야 된다. 제가 억지로 짜낸 겁니다. 다른 강사님들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셨나? 저도 보고도 안 쓴 거는, 뭐 많이들 공부하셨으니까 저보다 더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글쎄요. 뭐 하여튼 물음 2번에 그럼 정상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뭐 같은 업종 다른 기업에 비해 초과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같은 업종 다른 기업에 보통 일반적인 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겠죠.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 조사를 한 거죠. 또 하나는 내가 그 기업을 만들면서 투하 자본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뭐 토지도 넣고 건물도 넣고 기계기구도 넣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자본 현금인 거죠. 자본금도 넣고 뭐하고 했을 때 얘네들은 몇 퍼센트, 얘는 몇 퍼센트 이렇게 구해서 이거를 뭐 가중평균하는 각 자본의 요구 수익률을 비율에 따라서 가중평균하여 정상 수익률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건 원가적 측면이죠. 이건 시장적 측면이고. 근데 여기에 뭐 그런 거 쓰신 그 강사님도 계세요. 뭐 시장에 발표되는 그게 이거 아닌가? 뭐 내가 조사한 것도 하나, 뭐 시장에서 발표한 것도 하나. 난 조사 어디서 했는데? 시장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애매하다. 저는 이렇게까지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수험생이 쓸 수 있는 그런 답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35회도 봤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34회도. 35회는 약간 너무 그 1번 문제 빼고는 그런 약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쉬운 문제 같지 않았는데 34회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34회 때는 헬게이트였지. 내가 34회 때 그 특히 2번 문제가 헬게이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